나는 상승 마스터 비너스입니다. 민주주의 진보, 즉 독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변모하는데 실제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통입니다. 폐쇄된 사회인 독재와 개방된 사회의 차이는 민주주의입니다. 거기에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소통이 있습니다. 500년 전 중세 사회를 돌아보면 가톨릭 교회에 의해 강요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특정한 외면적인 제한, 즉 수많은 금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금기시되거나 불운하다고 여겨져 과감하게 말하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주제 중 하나가 데몬이었습니다. 데몬에 대해 이야기하면 데몬이 와서 잡아갈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일어난 변화는 소통의 개방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500년 전에는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금기시되는 주제는 없고 어떤 주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천진난만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소위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사람들이 대화할 수 없는 수많은 주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말하지 못합니다. 보통 소통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말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이 소통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이 소통이 단절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말로 소통하는 데 실패했고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칼과 핵폭탄조차 소통의 한 형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매우 파괴적인 소통의 형태이지만 여전히 소통의 한 형태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집단들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며 그래서 역사를 갈등 해결의 과정이나 적어도 갈등 해결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갖게 된 것은 사람들이 갈등을 더 잘 해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칼이나 기관총으로 소통하는 대신 말로 소통하는 법을 더 잘 익혔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매우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시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하나의 원칙, 즉 비폭력적 갈등 해결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헌신하는 사회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정부가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정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우리는 여러분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서로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은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나요? 오직 비폭력적이고 비공격적이며 이원적이지 않은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형태의 소통을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심리에 대해 알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심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유치원 단계부터 시작하여 국민에게 인간 심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나요? 분명히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에게 집 없이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파라오 지하의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일정량의 벽돌을 만드는 과업을 맡았던 개념이 나옵니다. 당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짚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파라오가 싫어하는 일을 하자 파라오는 이제 집 없이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권위 있는 인물이 사람들이 실제로 해낼 능력이 없는 것을 요구할 때를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단인 심리적 지식과 도구는 주지 않으면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과업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여전히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가 그들에게 도구를 주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윤회가 실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육화해 있는 많은 사람은 여러 생애를 통해 여러 종교에 내재된 보편적인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인간 심리의 더 공격적인 경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법을 말입니다. 하지만 물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어떤 역동성이 보이나요? 정부 차원에서의 특정한 기대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 정부는 먼저 이를 무시하려고 시도합니다. 정부는 이것은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도구가 없습니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어나는 일은 문제가 계속 커지거나 적어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다가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매우 정교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사회들이 진보의 다음 단계는 인간 심리를 다루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이제 어떤 사회들이 깨어나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인간 심리의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들을 다룰 도구를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역사는 여성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는데 더 능숙하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여성은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더 능숙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에 훨씬 더 능숙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만이 이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소통하고 시위하나요? 다른 방식으로는 정부에 닿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단으로는 정부와 소통할 수 없으며 심지어 정부의 관심조차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위란 정부와 소통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람들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듣는 대신 이것을 소통의 시도로 보지 않고 들을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위험한 전개입니다.
민주주의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자국민에게 힘을 사용하는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국민 중 일부는 다시 힘으로 맞설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계속 고조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부들이 나서서 이런 상황을 다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방법은 더 나은 소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더 나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나요? 여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필요한 전환을 기꺼이 이룬다면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는 상향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된 소통에 의해 사람들은 말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금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미래로 투영했을 때 무엇이 보이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흐름은 계속될 것이며 소통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취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며 소통에서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든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사회를 개선하는 진정한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열쇠는 가정 내에서 남녀 간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열쇠는 소통입니다. 상승 마스터 제자 여러분은 지구가 매우 낮은 단계에 처해 미래가 불확실했을 때 사나트쿠마라와 내가 지구를 위한 영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에서 온 14만 4천 명의 생명 흐름들이 그 영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에 육화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성은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성의 생명 흐름들이 지구라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두운 행성에 육화하기로 결정하게 만든 것은 진정으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사람들과 지구 행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태양계는 긴밀하게 결합된 단위입니다.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은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의 물리적 옥타브라고 부르는 매우 제한적인 진동 에너지 스펙트럼만 볼 때만 그렇습니다. 다른 행성들에도 자기 인식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금성은 지구와 가장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행성입니다. 금성의 모든 생명 흐름은 지구의 생명 흐름들과 특정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금성의 생명 흐름이 지구에 육화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처럼 두 행성 사이에는 특정한 상호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고 있었으며 다른 행성들과도 그러하지만 주로 지구와 금성 사이에 이런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생명 흐름이 지구의 대다수 사람보다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진 금성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구의 생명 흐름들과 분리된 존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가 별개의 형성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과 동일한 단위의 일부라고 보며 당연히 지구 생명 흐름들의 잠재력을 봅니다. 우리는 지구의 생명 흐름들이 우리가 이미 금성에서 실현한 것과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은 행성을 더 높은 진동 수준과 더 낮은 물질 밀도로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구 생명 흐름들에게 느끼는 사랑의 근원입니다. 우리 금성 거주자들은 더 높은 인식 수준으로 올라갔기에 엘로힘이 창조한 금성의 올레 청사진과 지구의 올레 청사진을 봅니다. 우리는 행성 금성을 사랑하듯이 지구 행성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구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 다음 그 너머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로힘의 매우 아름다운 창조물인 그 올레의 청사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에테르 옥타브에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 조율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조율하여 사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을 말로 전달할 방법은 정말로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 필터링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승 마스터 제자인 여러분은 나의 디크리와 사나 트쿠마라의 디크리를 할 수 있으며 디크리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주의를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현존에 집중하고 외면의 말들은 단지 여러분이 그 현존에 조율하고 우리의 현존과 우리가 여러분에게 갖는 사랑, 인간과 지구 행성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깨달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먼저 우리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치유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우리의 사랑이 지구로 흘러 들어가 사람들을 변형시키는 열린 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소통의 가장 높은 형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전달입니다. 남녀의 관계가 어떤 패턴에 갇혀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랑의 흐름의 차단입니다. 남자가 화가 났을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여자가 남자를 향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나요? 관계를 진정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많은 경우 특정한 문화권의 남자들은 아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지만 일단 결혼하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들 역시 남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있으며 상대방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차단하는 것은 사랑의 흐름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관계를 변형시킬 수 있나요? 말로 하는 소통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트너를 향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적 소통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파트너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려 노력해 보세요.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지점까지 가보려고 노력하세요. 현재의 파트너가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자신을 통해 흐르는 빛을 가로막는 심리적 패턴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나의 격려이자 집단의식에 보내는 충동이기도 합니다. 남녀 관계를 변형시키는 것은 단지 소통만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을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삼고 있는 여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진정한 소통 혹은 가장 높은 형태의 소통은 변형하는 소통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수준이나 멘탈 수준, 심지어 정체성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상승 영역에서 흘러나와 그 소통을 통해 표현되는 무언가를 위한 연료문이 될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영적인 빛의 다른 측면들인 7강선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어 변형적인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가장 명백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대부분의 관계가 사랑으로 시작했나요? 그것이 제한적이었거나 소유적이었을지라도 평범한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소통을 다시 확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평범한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흐름, 즉 사랑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흐름입니다. 황금 시대에는
공개적으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총리와 대통령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며 그 시작은 가정에서 개개인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들이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규모에서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남자들은 하겠지만 현대 민주주의를 변형시키고 진보의 다음 단계로 이끌 유횃불을 들 잠재력을 가진 이들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 단계는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명한다면 사람들은 유토피아적 환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단의식에 말하며 상승 마스터 제자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랑에 기반한 사회가 어떠할지 그 비전을 붙잡기 위해 마음을 넓히세요. 여러분은 과거를 돌아보거나 오늘날 주위를 둘러볼 때 두려움에 기반한 사회가 어떠한지에 대한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류의 사회, 사랑에 기반한 사회가 존재함을 과감히 깨닫고 그것을 엿보기 위해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지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비전은 성저메인과 다른 상승 마스터들, 그리고 분명 우리 금성으로부터 지구의 정체성, 멘탈, 감정 영역을 통해 끊임없이 비처럼 내리고 있으며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비전은 우산에 의해 가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산을 접으면 비가 여러분에게 내리지 않겠습니까? 비가 내려 여러분에게 닿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닿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성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구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생명 흐름들을 향한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단순히 금성에서 지구로 오는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 금성 거주자들이 지구의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자질인 사랑을 여러분에게 줌으로써 지구를 변형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